네,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제 이건 뭐 항상 보여드리는 거고요. 그 인터스텔라를 한번 쭉 봤어요. 이제 뭐, 그래도 이게 뭐 양자역학이나 뭐 SF 이런 쪽으로 미래 어떤 우주 그쪽을 상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양자 에너지 이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다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냐면은, 어, 하여튼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양자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인터스텔라하고 이제 뭐 양자 이렇게 쳐가지고 하면은 그 좀 이렇게 좀 뭐야 200만 뷰 정도 되는 영상이 또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 설명, 영화에 대한 설명 자료인데,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좀 양념을 해가지고 좀 저기를 해볼까 막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음 하여튼 감독이 어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가 그런데 좀 하여튼 물리학 어떤 교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인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고증을 통해서 뭐 어떤 또 물리학 그쪽에서는 또 인정을 안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, 웜홀 이래서 이제 그 차원을 이동하는 뭐 그거 하고, 그다음에 시간 개념이 좀 틀리고, 하여튼 뭐 이거 쭉 하면 그냥 일단은 그 영상에서 가져온 것만 한번 쓱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이거 약간 그러니까 5차원이라고 해야 될지, 그러니까 4차원은 그거잖아요. 그 3차원은 XYZ 축이 3차원이고 4차원은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인데 5차원은 그런 과거의 그런 부분을 이제 내가 어디서 캡처해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영화 이거 이제 어떻게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 이거? 그 영화 보시는 분이 힘들지 않겠어요? 하여튼 뭐 그냥 일단 스포일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초반에 보면 막 이렇게 중력에 관련된 게 막 나와요.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초현실 영화 뭐 그런 적이 아니야. 그냥 뭐 저 뭐야 그런 쪽 있잖아요. 저 요번에 나왔던 영화 뭐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약간 초현실주의나 이런 걸로 가려는 거 아니야. 근데 인터스텔라가 그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못 봤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이게 과학 영화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.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그 지구로 도달하는 그 뭐 파장의 그 형태가 시간대별로 틀려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휘잖아요. 이건 그냥 유튜브 그 영상이에요. 그 휘는데 이게 약간 공간을 왜곡시킨다. 그래서 이게 어떤 중력,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뭐 기술자나 뭐 제가 뭐 이과 나온 사람은 아니니까 약간 중력이라고 해야 될까? 중력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중력. 중력을 어떻게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블랙홀을 시뮬레이션 돌린다든지, 구글에서 그때 그랬잖아요 저번 영상에서. 이게 지금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 얘기보다는 이 기술의 어떤 본질을 좀 찾아가려고. 그래서 이 어떤 중력에 대한 중력 같은 경우는 보이진 않잖아요.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구에서 빨아들이는 거고 태양은 태양에서 빨아들이는 건데, 영화 초기에 보면은 그 토성인가 어디에 이게 뭐가 블랙홀인가 뭐가 생기면서 이렇게 중력장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했는데, 그 중력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어떤 그 양자 그쪽.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어떤 뭐 계산식을 딱딱딱딱 해서 보내줘요. 이렇게 모스본가 뭐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그걸로 보내줘서 그 계산을 통해서 어떤 지구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해서 뭐 딸을 챙겨줬다. 그 남자 주인공이 딸을 어떤 사랑으로 챙기며 주면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모험, 이런 어떤 블랙홀이라든지 여러 개의 행성에서의 어떤 한국이란다.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데를 찾아 떠난다. 뭐 이게 이제 영화의 어떤 그 모험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가족의 이런 것도 좀 나오고. 근데 조금 제가 조금 저기 했던 거는 이게 무슨 양자 에너지 어쩌고 나와요. 근데 그게 약간 뭐 시간 개념인지 중력인지, 그러니까는 약간 키워드를 이렇게 써야지. 시간, 중력. 그게 이제 어떤 그, 어떤 양자 계산식에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는 게 아닌가. 블랙홀 내부에서. 뭐 블랙홀이 뭐 만능으로 나와. 거기 보면 뭐 그 안에서 뭐 다 해결해 주고 막 이러는데, 또 가보시죠. 그래가지고 이게 블랙홀이 이제 별이 그러니까 뭐 폭발을 한다 했나,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 있나 봐요. 그래서 이게 지평선인데 지평선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, 그리고 제가
하나 홍보 드릴 거는 제가 이게 채널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해서 채널 쪽에다가 투표도 해보고 뭐 단톡방도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좀 뭐 어떤 소통을 또 해보는 게 저 혼자 뭐 무턱대고 해봐야 이거 그렇잖아요. 뭐 한 달 있다가 뭐 솔직히 한 뭐 만 원이 입금돼서 받으면은 그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만약 도움을 주려면 확실히 뭐 차트나 이렇게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발굴이라든지 전체적인 투자의 어떤 기본 원칙을 세워서 어차피 이제 IOMP 주주분들이 많겠죠. 뭐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어떤 채널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려고.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 말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수익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올 초에 한 200 빵꾸 났던 거 메꾸고 그냥 플러스로 1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좀 운 좋게 좀 플러스 난 상황인데 뭐 내년에 조금 빠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고 사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근데 이 클릭을 하니까 24시간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내일 되면은 제가 한번 켜서 한번 해볼게요. 뭐 두세 분 들어오시겠죠. 뭐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홍보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빡 그 어떤 별이 깨지면서 깨진다 해야 되나 하여튼 폭발하면서 중력의 어떤 힘이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면서 여기 전체가 비어버리는 공간이 비어버리니까 이제 같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사실 지금 슈퍼컴퓨터나 뭐 인텔이나 이렇게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쪽에서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숫자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야 뭐지 요번에 구글 시카모가 계산했던 것처럼 만약에 돌리면은 어느 순간에는 뭐 몇백 년 후에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계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양자 컴퓨터가 좋은 거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지 이게 이제 중력이 저희가 그렇잖아요. 뭐 5지, 뭐 4지, 5지 이러잖아요. 뭐 6지, 7지. 근데 이게 막 100지, 500지, 막 만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는 뭐야? 계산이라든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자꾸 엇박 이제 이상한 대로 새는데 태양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그게 아니고 그냥 수소 덩어리 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그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 이제 제가 예전 초창기에 이제 그 초전도체 하면서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감을 잡았죠. 그래서 물체는 아닌데 이렇게 오로라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둥둥 떠 있는 뭐 어떤 물체인데 그게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인공 태양이라든지 그 초전도체 쪽에서 계산하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그러니까 계산하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계산하는 거에서 어 좀 이렇게 뭔가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한 에너지인 거지. 그러니까 조금만 투입해도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자체를 해결해 버리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확 활성화될 수 있는 기술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탱탱볼이 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의 계산을 위해서 약간 양자 파워, 양자 컴퓨팅 뭐 이래가지고 그런 그 용어들이 나와요.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또 방송 한번 저기 해봐야겠다 이러는데 뭐 특이점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점으로 몰린대요. 그러니까 이 점이 뭔지는 모르지. 저희 그러니까 블랙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측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존재는 기존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별이 생겼다가 없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관측이 된 거는 최근인데 그 관측조차도 사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본 게 아니고 달 같은 경우는 발을 딱 디뎌 확인을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러면 뭘 보고 만든 거야? 근데 이게 이론을 바탕으로 이럴 것이라는 거를 계산에 의해서 이제 뭐야 이름 뭐야 그 가르강튀아인가? 그것도 이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는 감독들도 웬만큼 양자나 뭐 시간 개념, 중력, 상대성 이런 거를 모르고서는 이제 배우들도 연기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. 그래서 제가 우주 관련된 영화들을 쭉 봤어요.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재난 영화예요. 우주는 가면 이제 중력도 그렇지만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엄청 이게 그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감독들조차도 이제는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감독으로 가요.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우주 영화는 많이 안 찍었더라고요. 또 있으면 또 볼라 그랬는데 별로 없고 다 배트맨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주 관련된 영화가 찾기도 힘들고
성공 사례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니아 영화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그 내용에서 보다 보면은 이게 약간 반전이 있어요. 끝에쯤 정도 갔을 때 그 과학 그 박사 할아버지 박사가 뭐 계산을 못했다 이랬는데 얘가 이게 여자 주인공이지 이 딸인데 딸이 이거를 이제 뭐 계산해서 뭐를 넣었어. 근데 그 넣는 거를 그 아빠가 아까 그 블랙홀 그 장면에서 뭐 이렇게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. 그래서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그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. 그래서 어떤 별에 잠깐 5분 갔다 왔는데 벌써 한 뭐 200년 지나 있고 막 이래요. 그래서 나중엔 딸이 이제 할머니가 돼 있고 막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시간이 중력이 땡기는 힘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. 이거를 이제 그 영화에서는 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타임머신이라기보단 그렇고 뭐 갔다 왔는데 우리는 다 늙어 있는데 자기 혼자 뭐 젊은 사람이고 우리는 타임머신이 좋은데 우리는 그냥 한 10년 전 가가지고 그냥 테슬라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런 개념처럼 근데 약간 공식에 대한 요것도 이제 과학자가 다 일일이 써줬다 그러더라고요. 그 영화가 이제 고증이라 해야 되나 퀀텀 메카닉스 근데 이게 퀀텀 컴퓨팅 이건 아니고 뭐 퀀텀에 의한 어떤 기계 장치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이 두 명이 이제 그 기술자 최고봉이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차피 못 오는 걸 알고 있어서 보냈다 뭐 이러니까 반전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그 뭐 싸울 일인가 근데 저는 이제 처음 해봤으니까 이해는 못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밀어내 가지고 그 남자가 이제 블랙홀로 떨어지거든요. 나중 되면 이제 여자는 여자대로 저쪽 별로 가버리고 그 남자는 이제 그냥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그냥 추진력 하나 펑 주고 그냥 블랙홀로 떨어져요. 그냥 어버버하다 들어가는 거지.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러면은 뭐야? 그럼 미래에 있는 사람이 미래 뭐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뭐 외계인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그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영화 한 번만 딱 봐가지고 이거 솔직히 이거 아이온큐나 투자신문을 한번 영화를 한번 봐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거를 조금 처음에도 헷갈리고 나중에도 끝까지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 설명해주는 유튜브 영상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약간 교과서적인 뭐 블랙홀, 웜홀, 오차원, 뭐 상대성 이론, 양자 중력 이게 이런 내용들이 두루두루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게 그 어떤 초보자들이 아이온큐나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는데 약간 좀 조금이라도 뭐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약간 돈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블랙홀 그게 가르강슈아가 돈대요. 그래서 도는데 요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추진력을 얻어서 다시 이쪽으로 그 여자 주인공은 나가버리고 남자 주인공으로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뭔가 이론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그 아무거나 갖다 쓰려고 한 거는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난 상황을 예측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 같고 그 보면은 이게 굉장히 뭐야 이게 뭐랄까 이 하여튼 희한하게 생겼어요. 근데 이 원리를 또 설명을 해주니까 또 대충 또 그러는 것 같기도 해. 이게 빛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굴절되고 빛이 굴절되고 뭐 이렇다는데 앞에서 보면 뭐 그냥 뭐 도넛 같이 생긴 거죠. 근데 이것도 아마 관측이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이론상 이거를 이제 여기에 그 키로수하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론상 이걸 만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런 거를 양자 컴퓨팅이 어느 정도 뭐 100큐빗이나 뭐 200큐빗, 300큐빗 갔을 때는 요거를 실제적으로 실험실에서 뭐 작은 모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소형 태양처럼 뭐 하나 이렇게 또 세팅을 할 수 있진 않을까 그냥 그거 이제 저 어떻게 보면 그 혼자 만약에 소설 쓰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유튜브 그 하시는 분이 요걸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 영화를 계속 봐도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이걸 보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자꾸 시간이 길어지네. 그 마블에서 보면은 앞뒤 내용이 없으면은 마지막에 그 뭐야 저기 뭐지 그 타노스가 손가락 딱 치는 장면이 이해가 안 되듯이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쭉 본 다음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웜홀 안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블랙홀에 그게 저쪽으로 또 차원 이동이 되는데 여기와 여기가 차원이 틀린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인데 여기는 뭐 500년 전에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지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행성 간의 이동인데 여기가 이 거리는 이제 어떤 뭐야 그 도달할 수 없는 거리 여기 300만 광년이니까 도달할 수는 없고 이게 또 그러니까
여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기가 몇 초 동안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보면은 그러니까 행성과 행성 간에 그 있잖아요. 3분 갔다 왔는데 300년 지났다는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아는 1초가 아니고 또 들어가면 또 이게 뭐 100년 동안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 시간이 왜곡돼 버리니까 거기서부터는 아예 이해도 안 되지만 뭐 그런 게 있겠다 정도밖에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괜히 썸네일 또 이상하게 썼다가 또 저기 하느니 그냥 하여튼 직접 보시는 게 그래서 요 큐브라고 요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뭐 1살, 2살, 3살, 4살 그 아기가 한 뭐 20살, 30살일 때까지의 그 이렇게 흐름이 나와. 이 안에 뭐 흐름 쭉 나와요. 그러니까 그럼 여기 안에는 뭐야 만능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이렇게 뭐 슈퍼맨이지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가 이 책장을 넘기면서 이렇게 뭐 뚜뚜뚜뚜 하면서 그걸로 약간 그 중력을 약간 건드리는 그러니까 이 원리도 다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거야 알 수 없는 거지. 그러니까 블랙홀에 뭐 이게 뭐 세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안에 바로 빠그라지고 뭐고 뭐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런 게 세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뭐가 이게 또 뭐 연구가 된 거겠죠.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거를 연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지. 만약에 그러니까 거기 영화에서 나오는데 중력이 엉클어져 가지고 막 질소하고 이렇게 뭐 동식물이 좀 붕괴되고 이러니까 자연계가 파괴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 중력을 만약에 조정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뭐 완전 뭐 나름대로는 뭐 병을 또 고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그러니까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땡기고 올리고 뭐 이런 거죠. 1초에 갔다 오는 건데 막 한 3분 정도 밀어버리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시간과 중력을 만약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기술력이 만약에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시간만 조절하면 100년 사는 사람 막 몇백만 년 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부터는 이게 뭐 여기 안에 있는 이론을 어떻게 그러니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초기긴 하지만은 어떤 블랙홀이 또 다른 어떤 뭐 에너지원이 됐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뭐 산업이라 해야 될까? 하여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블랙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것도 굉장히 그 학자들이나 이거를 연구하는 그 논문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. 양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페셜리스트들만 알듯이 블랙홀 자체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까 그 큐브 그거를 이 안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표현한 거거든요. 근데 나름대로는 또 이론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로 만든 분이 전 더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와 이 사람 이거 완전 저 세상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지만은 요 사람이 지금 요게 요거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다차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그건 것 같아요. 근데 알 수가 없죠. 여기서 그러니까 한 칸을 앞으로는 여기를 보는데 뒤쪽에는 또 그러니까 뒤에서 또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거울처럼 근데 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고 이런 게 있다 정도. 그러니까 5차원인데 이 어떤 순간 이동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다양한 차원의 그러니까 다양한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해 안 됨. 불가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그 높은 중력에 의한 어떤 중력 그러니까 4지 5지가 아니고 그냥 한 뭐 100지 200지의 어떤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산하는 거는 몇백 년 걸리는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. 요건 제 추정입니다. 그리고 원홀이 아니고 웜홀이죠 웜홀. 웜홀이나 블랙홀 내부의 어떤 구조나 상황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계산 이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를 체크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계가 없어질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 이거를 아니면 이걸 만들어 버리면은 그 시간이라는 게 결국 시간을 조절하는 거는 시간 타임머신이지 타임머신 조절하는 거 아 이거 개발하면 이거 완전 이거 게임 끝나는 건데 네, 이거는 좀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1차원 2차원 3차원인데 4차원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 뭐 11시 근데 내가 뭐 12시에도 갔다 올 수 있고 11시에도 갔다 올 수 있으면 이게 조회수가 10명 나온다 그러면 내가 30분 전으로 가면 10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 그러니까 그 시간 조절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양자 컴퓨팅으로 나중에 뭐 1000큐빗 넘어가면 뭐만 큐빗 되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그거를 영화에 담고 있어요. 이 영화에서
그 사람이 이제 다시 마지막에 깨어나거든요. 깨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요. 그럼 그 여자는 그쪽에 가서, 그러니까 블랙홀 떨어지기 이후 그게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된 거야.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 여자하고의 그 시간은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, 그 딸은 이제 할머니가 됐으니까 한 100년이 넘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간의 어떤 왜곡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가능할 수도 있죠. 그러니까는 뭐 전쟁, 우주로 전쟁 갔다 올게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는 뭐 나는 100살인데 걔는 뭐 한 살밖에 안 돼 있고 막 한 살밖에 안 먹었고 막 그럴 수도 있는.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라보다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기계는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거로 갈 수는 없는데 그 시간을 내가 늘려버리고 줄여버리는 거예요. 왜냐면 중력을 조절하면 늘리고 줄일 수가 있으니까. 아, 요거까지는 되겠다. 중력을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그거를, 그러니까 어떤 뭐야, 시간을, 시간 어떤, 아 뭐라 해야 돼 이거, 시간 고무줄 같은 그런 느낌. 시간 고무줄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. 그래서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팅의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좀 아마 저기 소액으로 하든 좀 금액이 있더라도 지금 보면은 원래가 조금 이렇게 지금 뭐야, 상장주가 아니고 어느 정도 4, 5년 정도 묵은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면 반등반등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고, 지금 상장한 초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막 하락도 하고 막 갑자기 급상승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개미가 또 거기서 보니까 원래 상장주 자체가 워낙에 힘든 분야라고 하더라고요. 그건 자체가 고수들이 하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이온큐 이거를 계속 영상을 만들고 하지만은 왜 투자하는데 주저하고 있냐면,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저는 아예 그냥 딱 그 상위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을 머리를 받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2월 3월 달에 이양이 한 300만 원인가 그때 넣었다가 그냥 완전 반토막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몇백 날려먹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원칙을 한번 세운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, 실제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찾다 보면은 아이온큐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양자 컴퓨팅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하면은 에너지 쪽이나 어떤 계산이나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지금하고는 또 다른 어떤 어떤 발전? 그러니까 한 단계, 완전 인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살짝 살짝 보이긴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하는 거죠. 감독들도 그 디테일하고 그 가르강시안가 그거에 대한 내용, 그 다음에 뭐 과학자들이 봐도 어느 정도는 그 고증을 해가지고, 그 과학 박사들이나 그러니까 석박사들이 봐도 아, 이 정도는 진짜 좀 나름대로 생각 많이 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도 있고, 한국에서도 또 흥행을 했기 때문에, 그러니까 한국이 참 그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뭐냐면은, 아 진짜 한국은 뭔가가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이과적인 그 두뇌를 가지고 있다. 그 영화가 또 있어요. 무슨 저기 뭐야, 그 아 또 요 최근 또 뭐 이렇게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, 야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거 막 그 저기 뭐야 운석이 떨어지는 영화였는데, 그럼 한국에서도 조사를 들어간답니다. 막 이런 또 멘트가 저 뭐지 그 대사가 나와요. 그래서 하여튼 그 전에 뭐야 스타트rek에서도 보면은 포자 그런 쪽 포자로 해가지고 순간 이동이나 이렇게 시간 이동 많이 하거든요. 그 어떤 스타트렉 그쪽이나 최근에 지금 개봉한 고요의 바다에서도 그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막 순식간에 물이 막 확 생기는데, 그게 약간 식물이 또 컨트롤해 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이게 동물은 안 되지만 식물이 또 거기서 또 대응해 주는, 하여튼 그런 부분이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핵분열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세슘 원자 뭐 무슨 원자 해가지고 막 핵폭탄 터지듯이 막 거기서 물이 막 핵폭탄처럼 막 확 쏟아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온다니까. 그래서 야 이게 물이 이게 바이러스가 합쳐진다고 저런 현상이 어떻게 나 이러는데, 그거는 핵분열이라든지 원자 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금방 알거든요. 이거 핵분열 반응 일으키는 거다.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. 그리고 스타트rek에서도 이 포자가 뭐냐면, 포자가 전 우주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 포자들이 신호를 줘가지고 내가 좌표만 정확하게 찌면 그 포자끼리 포자가 포자를 이동한다 뭐 이런 그 어떤 뭐 이론을 가지고, 그러니까 SF라든지 그런
뭐야 이런 쪽 그 과학 쪽, 그러니까 관련된 우주 관련된 영화들은 굉장히 자기네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는 또 이론을 지네가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물론 이제 제가 그거를 이해할 수준은 아닌데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셔가, 그러니까 이런 거지.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는 뭐 볼 거 없네.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그 거기서 막 나와요. 이게 누군가가 있다. 누군가가 아빠였던 거예요. 누군가가 신호를 줬다. 누군가가 해줬다. 막 이게 계속 중반까지 나오거든요. 근데 아빠가 결국은 딸을 위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쭉쭉쭉 날렸는데 그 시그널 자체가 이제 얘네 그 이 사람하고 또 박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박사가 이 블랙홀에 대한 연구와 그런 양자에 대한 연구한 거를 이 사람한테 쏘는데 그거를 모스보호로 얘한테 이제 계산식으로 띡띡띡 날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뭐 컨택 개념이지. 자기 딸한테 자기가 컨택을 해가지고 인류를 구한다 뭐 이런 게 좀 어떤 핵심 내용인데,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면은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배경 지식을 갖고 보니까 야 그래도 이 감독 하여튼 또 대단하네. 막 그 감독 자체의 어떤 그 감독도 그렇고 제작자에 대한 약간 신뢰감이 또 있고, 그래서 이거 썸네일을 뭘로 해야 될지 또 이거 괜히 또 낚인 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, 하여튼 단톡방에 있으니까요 한번 와서 자기가 어떤 거 뭐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스트리밍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그래서 일단은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도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뭐 상장주나 이런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게 또 아닐 것 같아가지고 뭐 투자하라 마라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계속 요즘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